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41세 주부입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40대 젊은 주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투자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정리부터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례자분 정리부터 좀 해드리면 현재 분당 아직 40대 초반이시고 아직은 큰 금액보다는 이제 소액 투자에 따른 이 포트폴리오를 좀 공략을 하고 싶은 분이신데, 자,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요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를 과연 틈새로 좀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데 바로 그 해답 오늘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솔루션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또 명솔루션이죠. 조민기 이사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12월 16일 이 정부가 아주 긴급으로 부동산 강력한 대책을 내놨죠. 자, 기본적으로 이 1216 규제라고 하는데, 자, 이 기준의 가장 큰 핵심, 핵심은 대출과 세금을 더 강화를 시킨 거죠. 자, 이 얘기를 딱 놓고 보면, 자, 기본적으로 자금이 없는 분들 투자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주택 기준으로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다주택자, 2주택, 3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더더군다나 힘들게, 그 얘기는 보유세, 특히나 종합 이 부동산세를 더 강화시키는 바로 이러한 저기를 했는데, 자, 그 내용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시가 9억 원에 대한 초과에 대한 주택에 대한 대출, 자, 이거 상당히 지금 규제가 좀 심한데, 자, 해당되는 부분이 9억 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LTV 40%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매수한다 그러면 9억까지는 40%고 1억은 바로 20%밖에 대출을 못하는 바로 이런 규제 하나. 두 번째는, 자, 시가 15억 이상 되는 거는 아예 주택담보대출 못하게 아예 대출을 금지를 시켜놓은 게 가장 좀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거 세율 가만 놔두질 않고요. 계속 상승을 시키는데, 자, 기본적으로 바로 여기는 2주택, 3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상승, 특히나 인상을 더 강화했다라는 것이 특징이면서, 자, 여기에 계신 분들 특히나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냐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이지만 바로 갖고 있는 1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서 내년 6월 말 이전까지 매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 여태까지 적용됐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나 또 세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장치는 좀 만들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신 내용처럼 좀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느낌이 뭐냐? 자, 일단 10억 이상의 규모가 있는 주택, 이거 투자하기 자금이 없는 분들 어렵다.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자, 기본적으로 6억 미만짜리 소액 기준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10억에서 15억 이상 20억, 30억 정도 되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핀셋 규제가 강남권, 용산권,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들어가는 다주택 기준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내 돈 가지고 들어가는 대출이라든가 또 자기 자금 가지고 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일단 다 봉쇄가 되기 때문에, 자, 타인 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분은 어렵기 때문에, 자, 이 틈새는 결국은 큰 규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들어가시는 개념으로 가시고요. 오히려, 자, 이 부분 안에서는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를 끼고 들어가는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자, 본인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자, 이미 들어가 있는 6억 미만의 주택에 전세가 보통은 한 70% 정도가 되니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물론 더 작은 금액대는 3억 정도에 들어가는 금액에서 전세 자금이 보통 2억 후반대 정도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1억 미만짜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규모의 이 대상 상품들이 아직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역 얘기를 좀 드리는데,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서울권 분명히 정부에서 잡고 있는 서울권 당연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서울권을 빼고 수도권이나 지방권으로 가시는 거는 절대 반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 안에서도 서울 변두리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잡고 있는 바로 핀셋 규제가 되고 있는 바로 강남권, 서초권, 송파권, 그리고 용산권 위주의 컨셉을 잡으신다 그러면, 자,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들어가셔서 충분히 기간을,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타이밍 얘기를 드리면 기간을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단기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액으로 단기 차익을 좀 벌여서 오히려 가볍게 세금을 낮게 책정을 하면서 가시는 바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이 상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주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는 대부분 주택 기준으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내년 이제 2020년도부터는요. 자, 임대 소득이 발생되는 거는 대부분 주택 임대 사업자를 반드시 하게 되는, 이제 의무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주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는 단기 4년 정도의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보통 월세 기준으로는 임대 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개념은 바로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에서는 현재 월세처럼 매달 임대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임차에 맞추는 거에 따라서도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할 건지, 주택임대 사업자 운영하지 않고 단기 이 매매 차익 실현으로 가실 건지, 자, 이러한 방법론적인 것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자, 금액대 소액이라도요 충분히 서울권 노려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니까, 자, 오늘도 솔루션 잘 좀 생각하셔서 충분히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 정책의 틈새만 잘 찾으신다 그러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